아마도 이제 제가 받은 게 필수 의료의 판례 변화가 미친 영향이라고 제가 이제 발제 제목을 좀 받았는데요. 아마도 이제 대법원 판례가 아닌 일반적인 판결의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요새 필수 의료 얘기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상징적으로 저희 의사들한테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던 예를 몇 가지를 좀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흔히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대 목동 사건 있었죠. 신생아 4명이 신생아 중환자에서 연이어 사망했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바로 그 소청과 의사, 교수, 전공의 간호사들이 바로 구속을 당하는 이제 이런 사건이 좀 발생을 했었었죠. 물론 나중에 판결 결과는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뭐 당시에 저희 연구소에서 어떤 그 이론적인 근거를 댔던 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저희 의사들에게는 이게 언제든 이게 잘못하면 구속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공포감을 좀 심어주는, 그래서 필수 의료 분야 기피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이후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감소를 하게 됐고, 지금은 50%도 되지 않는 뭐 그런 암담한 상황이 됐습니다. 소아 횡격막 탈장 사망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소아가 그 응급실을 갔는데 엑스레이 소견상으로 왼쪽 폐에 폐렴 소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렴 치료를 했는데 결국은 알고 봤더니 횡격막이 그 장이 횡격막을 뚫고 위로 올라가서 탈장이 돼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의사들이라 그러면 그걸 판독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상황인데, 이거를 그 감정을 했던 소아외과의 그 권위자가 이거는 누가 봐도 횡격막 탈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감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의료진들이 그 구속을 당하고 형벌을 받았던 이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산모가 이제 입원을 했는데요. 태아가 별로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태아 심박동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이 환자가 좀 이게 너무 이제 힘드니까 좀 풀어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풀어줬는데 그 사이에 이제 태아가 사망을 해버린 안타까운 사건이 좀 있었죠. 그래서 1심에서는 이 의사한테 금고형이 선고가 돼서 바로 또 구속이 되는 이런 또 충격적인 좀 상황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2심, 3심에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의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의료사고 특례법을 주장하려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당연히 산부인과 전공의라든가 분만 기피로 이어져서 현재 그 분만 인프라가 이제 붕괴된 어떤 핵심 원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하악 수술을 받았는데요. 결국 이제 환자가 사망을 좀 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의료진의 어떤 과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상 범위가 1심에서는 80% 정도, 그리고 2심에서는 3분의 2니까 약 67% 정도겠죠. 하지만 3심에서는 다시 100%로 인정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통 한 60%를 넘지 않았는데 제한 없이 이제 100%까지 우리가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구나. 이런 과도한 어떤 그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이 또 의사들로 하여금 방어 진료를 하고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2022년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를 보겠습니다. 안과라든가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과들, 소위 말하는 인기과죠. 이런 과들은 이게 어떤 조사냐면은 내가 전문 과목을 하는 사람이 전문 과목이라고 표시를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런 인기 있는 과들은 90% 이상이 자기의 전문과를 표방을 합니다. 자, 이 파란 거는 자기 전문과가 아닌 다른 과를 표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냥 의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 보니까 2022년 자료입니다. 내과, 소아과가 약 10% 정도가 다른 과를 표방합니다. 자, 산부인과는요, 무려 40% 가까이가 다른 과를 표방합니다. 외과도 50% 가까이가 자기 전문과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노령 인구의 어떤 그런 걸 담당해야 되는 가정의학과, 또 필수 의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흉부외과 보십시오. 거의 90% 이상이 다른 과를 표방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필수 의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필수 의료 인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필수 의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조숙과 과도한 법적 책임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 그 박성민 그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이유,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의사에 대한 신뢰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유인물에 없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잘못된 정책으로 의사들은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예민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부,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다 의사 죽이기에 나섰었죠. 자신들의 실책을 면책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공격했고 또 어찌 보면 의사들을 공격해야 내가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부당 청구, 허위 청구랑 일삼는 주범이고 탈세나가는 도둑놈,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대형 병원으로 몰리고 수도권 집중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 겁니다. 의사들의 행위는 범죄자의 행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도 증가하게 됐었죠. 그래서 의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이 의사라는 직업이 사명감이나 자부심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구나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더 편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덜 위험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의사들은 묻습니다. 의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당신은 이러한 본능이 없느냐? 지금 상황에 대한 책임 과연 누굴까요? 의사를 비난하는 국민일까요? 덜 위험한 일을 하는 의사들일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의사 죽이기로 일관했던 자신의 입지를 다졌던 정부,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논의가 되는 의료사고 책임 감면 이 부분도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왜 의사들에게 유리한 법을냐? 왜 유리한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핵심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의사들이 원하는 그 법적 책임 부분은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좀 쥐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형사처벌 부분에 대해서 특례 조항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최근에 의대 증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이걸 좀 갖고 왔는데요. 피부 비만 미용 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자, 필수 의료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필수 의료에 물대겠다고 댐을 붕괴시키자고 하자는 게 의대 증원입니다. 자, 댐 터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비필수 의료진에서 필수 의료 쪽으로 인력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을 대줘야죠. 지류를 터줘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논의되는 의료사고 책임 감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